오늘도 같이 건강해집시다. 안녕하세요. 가치약사입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식사를 확 줄이고요. 지방을 확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했다가요.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저탄고지 또는 케토제닉 식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40에서 50% 정도 섭취하는데요. 그 양을 5에서 10% 수준으로 줄이고 단백질은 기존 식단만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늘리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에너지원을 얻을 때 탄수화물부터 태워 쓰는 게 아니라 지방부터 태워 쓰게 돼요. 이 식단은 최초에 1900년대 초에 간질이 있는 어린이들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요즘에는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시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의견이 늘고 있어요. 저 또한 이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다이어트들에 비해서 저탄고지 식단이 체중을 줄이는데 특별한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상태 그리고 또 혈관 건강 등의 임상적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서 LDL이 오르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영양가를 계산해서 식단을 설계하고 또 실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LDL이 오르거나 줄거나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포화지방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LDL이 더욱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조직은요, 근본적으로 유해한 물질들을 싸서 모으는 조직이에요. 항생제, 미세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중금속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조직이거든요. 그걸 열심히 모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유해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LDL이나 중금속이 쌓이면 우리 혈관이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혈관 노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신경 쓰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걸 하시려면 기저질환이 없는 아주 건강한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아주 단기간만 하세요. 몇 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 6개월까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전체 킬로칼로리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2000킬로칼로리 안에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 아까 지방 조직이 유해 물질이 쌓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단 구성하실 때 동물복지나 유기농 등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쓰셔야 합니다. 게다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식단을 따르다 보면 지방관, 당뇨, 혈관 이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통풍 있으신 분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유전의 영향으로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탄고지 케토제닉 식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 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을 덜 드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가치약사와 함께 건강해집시다. 가치로운 여러분, 복 받으세요.